네, 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진행을 도와줄 우리 장유진 캐스터 옆으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뭔가 배경이 좀 바뀌고 나니까 좀 산뜻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가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붉게 물든 노을이 진 가을 하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봄의 산뜻함을 좀 가져가는 그런 컬러로 좀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좀 산뜻하게 올라가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잘 가고 있지만 우리 국내 증시 어제도 전일장 1% 넘게 빠지면서 안 좋은 흐름을 가져왔기 때문에 다소 좀 침울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하나하나 섹터별로 우리 종목별로 짚어드리면서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 흐름은 어떻게 가져갔을까요? 네, 우선 맵을 통해 살펴보시면 그래도 전반적으로 초록색이 더 많이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 좀 더 섹터별 흐름 살펴볼 텐데요. 네, 현재 살펴보시면 지금 소비순환재를 비롯해서 초록불이 켜져 있는 섹터가 더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우선 소비재와 그리고 헬스케어, 소비순환재와 필수소비재 모두가 1% 내외의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11개 섹터 중에서는 8개의 섹터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2개의 섹터는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섹터가 홀로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하락한 것이 조금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뭐 일부 뉴스에서 보면은 유가의 하락이 FOMC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유가의 어제 간밤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그 전부터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유 재고 건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는 30만 배럴 증가였는데 330만 배럴 증가를 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거의 폭락에 가까운 3%가 넘는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브렌트유도 이제 4% 넘게 하락을 했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금융주에 대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금융주부터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테이퍼링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금융주의 추이를 좀 살펴볼 텐데요. 약간 월가에서는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금융주가 움직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달 테이퍼링에 돌입할 것이지만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는 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이 조금 작용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은행주 중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는 1%대의 상승불을 켜냈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함께 탄력을 받는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대의 상승불 속에 48달러 선의 거래를 마치면서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웰스파고 또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1.36% 오름세 속에 52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이어서 역시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웰스파고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뭐 악재 소식도 함께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관련한 또 BAC,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간밤에 국제유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우리 또 에너지 관련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에너지주는 어땠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를 하루 앞두고 유가가 급락하면서 에너지 섹터도 조금 타격받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도 조금 국제유가 어떤 증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오펙과 러시아는 원유 생산을 늘려야 한다라고 좀 힘주어 발언하는 점이 좀 전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우선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엑슨모빌은 1% 넘게 빠지면서 6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쉐브론 살펴보시면 엑슨모빌보다는 낙폭이 적었습니다. 소폭의 내림세 가져가며 11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사실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 끝에 쪽에 보시면 베이커 휴즈와 할리버튼이 더 주가가 크게 빠지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아무래도 종목별로 좀 많이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살펴볼 거는 바로 어제 큰 폭으로 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테슬라가 그만큼 다시 반납을 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테슬라에 대한 소식 전해주시죠. 맞습니다. 3%대의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1,200슬라를 내어주었던 테슬라가 바로 그 낙폭을 모두 상쇄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1,200달러 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정규장 거래 종가는 1,213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이 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이 좀 전해졌는데요. 우버 런던에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를 늘릴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테슬라의 전기차
전기차도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앞서 허츠와 관련된 이슈에서도 허츠에서 차를 빌려서 뭐 우버에 공급한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소식이 점쳐졌는데 결국은 관련 이슈들이 사실로 확인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아, 네. 일론 머스크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일론 머스크 소식과 어제 함께 전해드렸던 테슬라의 주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를 확인해 본 만큼 또 자동차주를 확인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포드는 어땠나요? 네, 우선 포드도 살펴보시면 테슬라 못지않은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역시 3%대의 상승불을 켜냈는데요. 10월 차량 판매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17만 5천 대로 4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름과 가을 동안의 이런 공급망 사태에도 불구하고 10월에는 조금 더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판매는 14,062대를 기록하면서 특히 전년 대비 무려 195% 거의 3배 넘게 급증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포드가 탄력을 받으면서 1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포드의 주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포드에 이어서 뭐 GM도 좋은 흐름 가져갔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또 소비재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간 만큼 함께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아마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주가 굉장히 또 2% 넘게 상승했네요. 맞습니다. 아마존 2% 넘게 오르면서 3,38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떤 아마존은 사실 개별 특정한 어떤 호재 이슈라기보다는 파생된 이슈들이 지금 많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계속해서 아마존 전기차로 불렸던 리비안이 다음 주에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리비안 상장 후에도 계속해서 저희 장연구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한 그 카이퍼 프로젝트 저희가 인터넷 발사 위성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국 FCC에 위성 발사 그리고 운영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추진 움직임이 좀 전해졌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아마존은 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고객의 비용을 낮추는 데 집중할 것이다 라는 이런 방침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 인터넷 사용에 필요한 안테나 단말기 매우 저렴한 가격이나 혹은 거의 무료로 제공할 의사도 있다라고까지 하면서 좀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아마존의 인터넷 프로젝트가 어떻게 추진될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또 리비안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있는 리비안 또 리비안과 관련한 주가들도 이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기로 하면서 또 바로 이어서 살펴볼 종목 바로 나이키입니다. 간밤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나이키는 저희가 전일장에서도 메타버스에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베트남의 공장이 가동이 재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베트남 공장은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지난 7월부터 생산을 중단했던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공장이 재개되면서 앞으로의 공급 이슈를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거의 3% 가까운 상승불을 켜내면서 17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나이키의 제안 좋은 소식. 아무래도 우리 계속해서 물류 대란부터 시작해서 또 코로나 이슈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이슈들 계속해서 악재가 터져 나왔었는데 FOMC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주가들 상승하는 흐름 가져갔고요. 또 바로 이어서 살펴볼 종목 바로 메리어트죠. 맞습니다. 지금 메리어트와 옆에 있는 힐튼까지 호텔 관련 종목이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여기에 간밤에는 뉴욕 증시에서 항공사주도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어떤 리오프닝 추세가 조금 시작되고 있는 흐름으로 봐도 될지 계속해서 이런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우선 메리어트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됐다라며 호실적을 발표해왔습니다. 영업이익이 5억 4,5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116%나 증가했다라고 보고해왔습니다. 여기에 메리어트는 16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또 주가 또 메리어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이제 기사들을 서칭을 하다 보니까 베드베스앤비욘드의 CEO의 사진이 굉장히 크게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관련 주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베드베스 비욘드와 그리고 크로거가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랬군요. 네, 사실 전일장에서는 거의 시간의 거래에서 70% 가까이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간밤에도 계속해서 이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베드베스 비욘드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정규장에서 15%대나 탄력받으면서 정규장 거래 19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애프터마켓에서도 현재 상승폭을 계속 더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베스 앤 비욘드가 크로거의 아기용품과 가정용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네. 즉 크로거의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면서 크로거까지 동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맵으로 돌아와서 크로거의 주가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크로거는 현재 필수 소비재 섹터에서 KR이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크로거도 함께 5%대의 상승폭을 켜내면서 4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크로거의 티커가 KR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주인 것도 KR인데 좀 국내 증시 이렇게 힘있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살펴볼 종목들 바로 섹터별로 보도록 할 텐데 헬스케어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죠. 전일장에서 헬스케어 참 좋은 흐름을 가져갔었는데 오늘도 좀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파란불을 켰네요. 맞습니다. 사실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코로나19 백신 기업들은 조금 아쉬운 흐름을 가져갔지만 일라이릴리는 연일 상승불을 켜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3% 넘게 오르면서 266달러 선을 거래를 마쳤는데요. 저희가 어제 장연구소에서 전해드렸던 그 일라이릴리가 미국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추가로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주가는 이틀 연속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라이릴리까지 좀 헬스케어 관련주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그 밖에 종목들 조금 안 좋은 흐름 가져간 종목들도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CVS 헬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5% 넘게 상승을 했네요. 맞습니다. CVS를 포함해서 헬스케어 플랜즈는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네. 특히 CVS 헬스케어는 조금 더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단기 순이익과 주당 순이익 모두 대폭 증가했다라고 보고를 해왔습니다. 우선 단기 순이익은 2억 4,6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0%가량 증가한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또한 주당 순이익은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하며 1.21달러 선에 기록했습니다. 네, CV 헬스케어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어제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얼굴 인식 기능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페이스북, 이제 메타라고 이름을 개명을 했죠. 페이스북의 주가도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요. 페이스북 한번 볼까요? 네, 그래도 어제 그래도 좋은 흐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시작한 것보다는 점점점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네요. 맞습니다. 페이스북은 네. 상승불을 켜냈지만 그래도 아주 강한 흐름을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정규장 거래는 331달러 선에 마쳤는데요. 페이스북 관련해서는 그 얼굴 인식 기능을 중단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부 고발자였던 프랜시스 하우겐이 이에 대해서 정부가 확인을 해야 된다. 정말 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이 맞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약간 강한 입장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오늘 아침에 좀 전해진 소식이 있는데요. 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메시지에서 또 한 번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달에도 좀 접속 장애를 겪어서 페이스북이 트위터를 통해서 네. 원인을 찾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도 있는데요. 또 한 번 이렇게 짧은 시일 안에 접속 장애를 겪으면서 다음 장에서는 또 페이스북의 주가가 어떤 영향을 가져가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게 페이스북의 문제일지 아니면 통신사의 문제일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KT 또 문제로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관련해서 또 우리 T모바일 어떤 흐름 가져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모바일 US에서 티커를 TMUS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T모바일 확인해 보시죠. 네, T모바일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오랜만에 가져갔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통신사들은 경쟁이 너무 심화되어 있다라는 이런 분석 속에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더 자주 가져갔는데요. 네. 하지만 T모바일이 5% 넘게 오름세 속에 12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T모바일 우선 지금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3분기 영업이익은 대폭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전년 대비 38%가량 감소된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좀 상향하면서 T모바일의 자신감이 드러났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몬드 제임스에서는 가이던스를 상향하면서 앞으로의 개선세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지금을 오히려 저점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투자 의견은 강력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목표 주가는 151달러 선이었는데 이번에 목표 주가를 158달러 선으로 상향 제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좋은 흐름 가져간 T모바일 주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목표 주가가 상향된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요. 게임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입니다. 그때 간밤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14% 이렇게 급락세를 가져가면서 6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우선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신작을 출시할 것을 연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신작이 굉장히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두 개의 신작이 있었는데요. 네. 오버워치 2와 디아블로 4라는 이 게임이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원래는 내년에 선보이기로 했는데 이번에 연기 소식을 전하면서 출시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좀 무기한 연기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 투자자들을 많이 실망시켰습니다. 여기에 지금 바클레이스와 MKM 파트너스의 분석이 좀 나와 있는데요. 네. 바클레이스는 신작의 연기는 타격을 줄 것이지만 그래도 모바일 게임의 성장세는 우수하고 견고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그리고 목표 주가는 소폭의 하향세를 가져갔는데요. 목표 주가 기존의 107달러에서 95달러로 하향을 했습니다. 하지만 MKM 파트너스는 좀 더 목표 주가를 크게 하향을 했는데요. 우선은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또 다른 악재가 겹쳐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대규모로 이탈하고 나서 아직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여기에 투자 의견은 중립, 그리고 목표 주가는 기존의 108달러에서 75달러 선으로 대폭 하향했습니다. 네, 우리 또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서 서학개미분들 굉장히 또 게임 관련주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어제 간밤에 거의 폭락하는 사태를 보여줬습니다. 14% 넘게 하락하는 흐름 보여준 액티비전 블리자드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어제도 좋은 흐름 가져갔던 엔비디아 또 반도체 관련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흐름 가져갔을까요? 네, 엔비디아가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26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또 한 번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엔비디아인데요. 여기에 시총은 6,5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는 인텔의 3배에 이르는 그런 규모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 좋은 흐름을 가져갔고요. 여기에 나스닥 지수도 1% 넘게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지금 NXP도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4% 넘게 오르면서 21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레이몬드 제임스는 지금까지 NXP가 겪었던 어떤 공급 체인의 차질이 오히려 가격 인상을 정당화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목표 주가는 기존의 230달러에서 250달러로 상향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화면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셔서 저희 내외경제TV를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